이건 내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디자인한 것이다. (2018년) 바이레도는 오프화이트의 버지라블러와 함께 브라이언 이노의 앰비언트 뮤직에서 영감을 받아 엘리베이터 뮤직이라는 향수를 만들고 헤어미스트, 핸드크림과 함께 데님, 티셔츠, 가방을 런칭합니다. 엘리베이터 뮤직 향을 배경과 같은 향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 음악 들려요? 바로 이 음악을 앰비언트 장르라고 해요. 최소한의 음을 사용해서 만든 명상과 같은 음악이에요. 2006년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뜻하는 레돌란스라는 단어에 바이를 붙여 바이레도라는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1977년 스웨덴 스톡홀름, 과학자인 아버지와 승무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고엠이 태어납니다.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12살 때 어머니의 재혼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고엠이 삐뚤어질까 걱정을 한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시켰습니다. 특히 농구의 매력을 느끼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실력 있는 농구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는 프로농구팀에 입단하고자 고향인 스웨덴으로 가지만 전속 계약 조건인 영주권이 없어서 낮에는 마트와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스웨덴 농구 구단에서 무급으로 훈련하며 영주권을 따려고 노력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많아진 고엠은 결국 오랜 꿈이었던 농구를 접기로 결심합니다. 고엠이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로고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얼핏 보면 13과 같은 로고가 농구 선수 시절 당시 그의 등번호를 뜻한다고 하네요. 다른 직업을 알아보지만 캐나다 출신 이민자였던 그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고 고엠은 크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엠은 스톡홀름의 아트스쿨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합니다. 다인 순수 미술은 그의 취향이 맞았고 사진과 미술 같은 시각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그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향기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엠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에르 울프라는 조향사를 만났고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향수에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취미로 향초를 만들기 시작했고 향기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진 고엠은 결국 울프를 찾아 뉴욕으로 갔습니다. 고엠은 울프에게 과거의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향수를 만들자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향기에 대한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이레도 성공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던 울프의 도움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울프는 고엠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세계적인 조향사인 제롬 에피넷과 올리비아 지아코베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던 바이레도에 꼭 필요했던 자금과 전문성이 확보됩니다. 맨 처음 고엠이 가져온 향수를 울프는 별로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고엠은 실망하지 않았고 계속된 도전으로 새로운 향을 다시 조향하는 것을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농구를 해왔던 고엠에게는 운동선수 특유의 집요함이 보였는데 그는 자신의 성공이 쉬지 않으며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가는 강박적인 인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엠의 이러한 태도와 열정을 높게 산 울프는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었고 마침내 고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바이레도의 첫 향수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2006년 첫 향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적이라고 평합니다. 향수 강국으로 뽑히는 프랑스 향수도 아닌 스웨덴에서 툭 튀어나온 향수 하나로 뉴욕과 파리의 패션 피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고엠은 훗날 성공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바이레도 향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자 무기는 바로 독특함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아주 적은 수의 원료를 사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향수들은 몇십 가지 원료를 사용해 복잡한 향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바이레도는 특수한 경우에는 5가지 이하의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천연 재료 안에 이미 복잡한 아름다움이 숨어있기 때문이며 바이레도는 본연의 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호불호가 늘 나뉘는 편입니다. 바이레도는 향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완벽주의 탓에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고엠은 평소 수첩을 들고 다니며 향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감정과 경험을 수시로 메모합니다. 메모한 아이디어가 초기 버전의 향수로 만들어지기까지 대개는 6개월, 적게는 30번에서 많게는 200번 정도의 수정 작업을 통해 향을 다듬습니다. 그러다 초기 아이디어와 멀어지게 되면
과감히 제조를 중단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이레도에서는 향 하나가 세상에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영원한 명품이 되기 위해 강박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이레도에서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엠은 명확성과 주관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향을 맡았을 때 어떤 향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바이레도의 향수는 향기부터 외관까지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고 심플함을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는 것. 이러한 빼기의 미학이 바이레도가 시대를 관통했을 뿐 아니라 동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명료함은 직접 디자인한 향수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검은색 방구 모양의 뚜껑, 하얀 라벨에 검은색 잉크로 새겨진 향수 이름이 전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향수병 디자인에만 2개월을 소요했고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1년 가까이 공을 들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향수 보틀과 활자를 찾을 때까지 2년간 세계 곳곳의 공장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연구실에 떠오르는 단순한 용기를 쓰고 싶었다. 향수병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이레도는 개인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한 향수를 많이 만들며 고엠의 추억과 경험이 담긴 향을 맡은 사람도 같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바이레도는 처음부터 향기에는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에도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만든다고 합니다. 고엠은 성별을 구분지은 향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하며 예술은 완전히 구분되어 이해될 때 긴장감이 사라지고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착안하여 제품을 예술처럼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분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향수 이름 역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가 만든 첫 향수의 이름은 그린. 어릴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에게서 났던 냄새가 초록색 완두콩 냄새였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만든 향수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랑쉬는 흰색이라는 뜻이고 흰색은 사랑하는 연인의 순수함을 표현한 향을 뜻합니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바이레도 향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플로럴 계열은 작은 꽃이라는 뜻의 릴 플레르, 아프리카에 보내는 러브레터인 발다프리크, 여자친구를 위해 만든 향 블랑쉬, 봄의 시작을 알리는 라튤립이 있습니다. 우디 계열은 숲속에서 보낸 집시의 밤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집시 워터, 모하비 사막의 영적인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은 모하비 고스트가 있습니다. 바이레도의 전세계 베스트셀러는 4가지예요. 발다프리크, 블랑쉬, 모하비 고스트, 로즈 오브 노맨슬랜드. 바이레도 이거는 뭐 개인 너무 TMI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카페 갔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향이 나와가지고 너무 괜찮아서 무슨 향 쓰냐고 물어본 거지. 근데 향수를 얘기 안 하고 브랜드 얘기한 거야. 근데 또 향수 물어보려고 하면 좋아하는 느낌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냥 내가 백화점 간 거야. 네, 향수 향이 궁금해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더 물어보고 좀 민망해서 백화점 간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찾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블랑시 같아. 그래서 블랑시 되게 좋다 그랬는데 몰랐는데 그 메인이었어. 이건 진짜예요. 대표님도 향이 좋으셨으니까 가셔가지고 찾아보신 거죠. 블랑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저희 회사 브랜드 메인이라고 하더라고. 아, 유명하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박서준 뭐 이런 거